권한영 기자가 피지컬 AI 예산으로 이전 속도가 됐는데 속도전이 중요한데 요구액보다 조금 못 미친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하나랑요. 농어촌 기본소득의 장수군이 추가가 됐는데 이제 그 도 재정 또한 재조정해야 하는 부담 또한 있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지컬 AI가 당초에 정부 예산안에는 400억이 담겨 있었고 저희가 추가로 1000억 정도를 더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6천억 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 n분의 1로 나누면 첫 해년도에 1,400억 정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재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내년에는 이게 기본 실설계, 기본 설계, 실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제 주로 1,400억 중에 상당 부분이 장비 구축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 건물을 짓는 이런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 구축은 조금 연차별로 보면 조금 뒤쪽으로 미뤄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에 먼저 충분히 집행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 집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후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했는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저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월에 예탁까지 면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쭉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순창군에 의해서 장수군이 하나 더 추가돼서 저희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다만 도비 부담이 기존에 전체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보면 도비가 18%, 지방비만을 보면은 3대7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소위 그 100 중에 18 정도를 도비 부담하게 된 것을 지금 30%로 도비 부담률을 좀 높이도록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수군이 추가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또 순창군에 대한 도비 부담률이 좀 일부 조정됨으로써 올라가는 비용 등등 해서 약 150억 정도가 추가로 좀 부담이 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전북중앙의 박정민 기자. 그 공학 문제는 이제 행정소송 중에 예산 확보하신 건 좀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좀 사업에 여전히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된 근거가 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어쨌든 좀 이게 희망 고문으로 예산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부나 국토부가 좀 사전에 할지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국힘당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산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지정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정부를 입수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국토부, 새만금청과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 등을 의논을 해서 공조를 했습니다. 특히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또 여러 지역기원실에 같이 대응을 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논리가 왜 1심 판결이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 전북도, 공항공사, 새만금청, 환경전문가 이렇게 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7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번 회의를 통해서 나온 여러 진행 상황을
요약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국힘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또 예결위 간사를 각각 전부 찾아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 당에도 우리 당에도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이 또 상징성도 있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가 2심이 집행정지가 기각이 되고 2심 판결에서 집행정지가 기각이 되면 일단 사업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이 되는 거고 특히 2심 판결이 이제 종료가 됐어 2심 판결에 저희는 반드시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26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착공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번에 확보된 1,200억 원 정도를 충분히 내년에 소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잘 설명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CBS 송성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CBS 송승민 기자입니다. 10조가 넘었는데 반영이 안 된 신규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폐수처리장, 3단 폐수처리장,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등이 풀릴 것 같은데 전북도 차원에서 신규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것 있으면 지난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박기승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남원 경찰 치료는 1억 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어떤 지름길 어떤 시작점이 될지 어떤 생각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지사 지금 이제 돼서 23년도 예산부터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세 번에 걸쳐서 그동안 신규 사업에 넣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정말 어렵게 잘 안 되던 것들이 사실 이번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또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끝까지 좀 하려고 했던 것은 새만금 국가정원 또 새만금 상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또 다시 예산이라는 것이 통과돼서 제가 발표를 딱 하잖아요. 그럼 내년 1월부터는 또 27년 예산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미 27년 예산에 신규 사업을 뭐를 발굴할 것인지 발굴 회의를 이미 지금 11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기계에 따라서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안 된 이유들을 더 분석해서 보완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특히 그동안 정말 이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국립모두예술 컴플렉스 전주 교도소 이전 부지에 이거 만드는 거 총사업비가 2,5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산업 복합단지 이것도 약 6천억 원 가까이 총사업비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참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첫 관문을 뛰어넘은 거고요. 의미 있는 것은 또 새만금 햄프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희가 글로벌 메가 특구 1호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용역비에 들어가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비도 3,800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히 익산의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두 번째는 시제품 생산시설, 세 번째는 임상시험센터인데 그동안 임상시험센터 3단계는 기재부가 일관되게 1단계, 2단계 사업을 끝난 다음에 하자. 1단계는 끝났습니다. 지금 2단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가 끝난 다음에 3단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2단계와 3단계는 이 굉장히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을 해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박기성님.
경찰 수련원 예산이 이제 이번에 1억이 반영됐지만 사실은 저희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제2경찰학교보다 오히려 경찰 수련이 남원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직 경찰 가족뿐만 아니라 은퇴한 경찰 가족까지 다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상당히 잘된 예산이라 생각하고요. 제2종합경찰학교는 이제 내년으로 지금 미뤄졌는데 저희는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하고 하고 있는 아산 예산, 특히 비서실장이 지금 아산 출신이어서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으로 미뤄져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거기 경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경찰 인재개발원, 경찰대학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찰 관련 시설들이 많이 집적이 돼서 자기들이 그쪽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객관적인 부지 확보나 이런 면에서 남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또 남원이 적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 수련원이 또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련원 줬으니까 제2중앙경찰서는 아산이나 여섯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아 그것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경찰 가족들이나 경찰들 그 제2경찰학교는 제일경찰학교가 충주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제2경찰학교는 이제 교육 관련 시설로서 좀 추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논리가 달라서 그건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KBS 조선우 기자님. 네, KBS 조선우 기자입니다.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일단 신규 사업들 중에 국립 이름 붙은 것들, 또 말씀 나온 경찰 수련원 같은 것들이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이르는데 용역비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어쨌든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 예산 확보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아니면 다 지방비 지출로 잡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대응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맥 사업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 공항이 확보가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핵심 광물 비축기지라든지 빠진 부분 좀 아쉬운 부분도 왜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 광물 비축기지 내년 예산이 690억인가요? 691억이죠? 690억이 삭감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그 비축기지 약 800억 원이 지금 실설계 과정에서 지연을 통해 제대로 쓰여지지가 못해서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미 확보된 예산보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2월 될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감액이 됐던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저희 이제 국비 대형 사업을 확보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하거나 일부라도 매칭을 해야 되는 지방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선택해서 또 일부 최대한 국비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같이 공조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 정부에 장관님 두 분이 계신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정부 예산 편성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그런 현안들을 그 장관님들을 통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정부 측에 전달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희가 이 국비, 지방비 이 매칭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최대한 국비 부담을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일보 김용훈 기자님. 전라일보의 김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해가지고 총사업비가 미상인데 지금 39억 원이 이번 신규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 예상도 총사업 규모도 없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남은 공보 의대가 어떻게 추진될 거라는 이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박주성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39억 예산도 정부 안에서 왔지만 복지에서 또 19억이 깎였다가 막판에 이제 애결에서 지금 살아나서 39억이 확보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39억 예산은 이번에만 편성된 게 아니고 몇 번 편성이 됐다가 좀 불용됐던 아픔이 있습니다. 3번 정도 불용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 공공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명칭은 조금 바뀔 수 있는데요. 그 법안이 지금 거의 이제 통과시기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법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지역의사법하고 공공의대법 계속 같이 다녔는데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의협 반대가 너무 심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순서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법 먼저 통과시키고 공공의대법 통과시키는 걸로. 그래서 어제도 아마 정은경 장관이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2월 안으로 좀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지금 상정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조금 더 세밀한 법안을 내겠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나오면 바로 지금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21대 때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상정을 안 해가지고 그때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일 뿐더러 각 복지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다 민주당이어서 아마 출발만 하면 통과시키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한 분만 더 하고 없으십니까? 예, KBS 박웅 기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KBS 박웅입니다. 예산 얘기는 많이 질문 주신 것 같아서 좀 다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이제 12.3 비상계엄 1년이어서 어제도 이제 페이스북에 메시지 내셨지만 이제 메시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시에도 지금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만 시민사회나 일부 여론에서 이제 계속 전국도 당시 대응 놓고 좀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메시지 내셨지만 다시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3 내란 관련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내란의 소위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먼저 제가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에 들어와서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이 도정에 집중하고 도민들의 민생과 안정에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일부 곳에서 소위 이 행안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따라서 도가 그 도청 폐쇄에 관해서 응했다. 이것이 내란의 소위 이 부안해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명백히 허위 주장이라고 근거 없고 허위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에 우리 당직 사령이 행안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계적으로 도청 폐쇄를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도청은 특별히 도청 폐쇄를 할 추가 조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7시가 넘으면 모든 출입문이 닫히고 한 군만 열어놓고, 그리고 모든 출입자들이 출입증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설사 그 이후에도 모든 출입자들의 출입이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폐쇄 조치를 하라고 한 그 조치,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직사령이 기계적으로 그 부분을 행안부에다가 폐쇄 조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14개 시군에 전파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청에 대해서 그럼 물리적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있었냐? 추가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예를 들면 당직 사례에 해서 그런 내용을 14개 시군에 전파했다든가 또 행안부에 이제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그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성명이나 행적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그 정치적 의도를 저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민주헌정수 특별사항을 인터넷 기자협회로부터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그 여러 가지 노력한 점이 인정이 되어서 이런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뭐 이러한 점도 객관적인 제3자의 분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대단히 저로서는 유감이고 거기에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10조 원 시대 개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